보실 수 있는 분들 따라오시고, 그리고 올해 지금 GPT가 생각보다 우리 기대보다 훨씬 빨리 발전을 해가지고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한 예상보다 한 1년, 2년은 빨리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멀티모달도 내년 초나 뭐 상반기 정도 가야지 좀 그 실용화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웬걸 지금 거의 뭐 지금 연말에 거의 멀티모달이 거의 완성되는 단계에 지금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거의 이제는 뭐 이미지 입력하고 뭐 소리 입력하고 뭐 이게 거의 다 지금 되는 그런 단계에 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생각보다 혹은 저희 쪽의 기대보다 훨씬 더 지금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최영 선생님이 이제 메인이셔가지고 이쪽이 예, 오케이. 제 얼굴만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제 얼굴만. 오케이. 지금 화면 공유를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줌 화면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긴 할 거예요. 그 설정을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어, 자, 지금 오늘 현장에 오신 분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예, 거의 따로 목소리 뭐 마이크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자, 10분 됐으니까 이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규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권 대표님께서 미리 한 달 전부터 예고를 좀 해주신 것 같았는데 권 대표님을 만난 게 그렇게 오래는 안 됩니다. 올해 저도 그 챗GPT를 비롯해서 그 AI들을 어떻게 좀 공부를 하면 좋을까 이리저리 이제 학습할 때를 찾아보다가 그 위 데이터 랩이라는 곳에서 이런 그 뭐 인베딩이라든가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든가 꽤 좀 깊게 들어가는 강좌들을 막 그것도 거의 돈도 안 받고 아주 싼 값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그 강좌들이 있는 걸 보고서 세상에 이런 데가 있네 싶어가지고 저도 좀 깊게 공부를 해보려고 올 봄쯤에 이렇게 조인이 돼가지고 만나 뵙게 된 그런 사이예요. 네, 저는 제가 지금 GPT 공부한 게 딱 1월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한 이제 1년 꼬박 1월 한 6일부터 제가 공부를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1년 꼬박 하면서 나름대로 GPT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이런 식으로 쓰면 실제 내 업무나 혹은 우리 일상생활이나 이런 식의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몸으로 좀 느끼고 지금은 거의 이제 열혈 전도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무료 버전을 고집하시는 분들한테 만나면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한 달에 3만 원이 아까워가지고 지금 이 좋은 그 기술을 안 쓰시겠다는 겁니까? 이제 그러면서 제가 막 뭐라고 하는데 어제 또 거의 막 핏대를 세우면서 얘기를 하다가 오늘 또 다시 비슷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이론적으로 우리 뭐 이렇게 막 강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뭐 깊게 안 들어갑니다. 실제 현실에서 실무에서 내 일상생활에서 GPT, AI 어떻게 써먹는지에 대한 얘기를 같이 좀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자, 이제 채팅창 닫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에 한 30분 정도는 우리가 생성 AI를 좀 공부를 하면 어떤 업무들을 얼만큼 빨리 뚝딱 처리할 수 있는지 한 10가지 정도의 사례만 쭉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뭐 따라해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따라해 보셔도 되는데 그냥 팔짱 끼고 구경만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왔고 그다음에 GPT 프롬프트를 어디까지 우리가 배워서 써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추가로 좀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 채팅창에 듣고 오신 분들이 한 20분이 넘는데 요거는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오프라인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제가 한번 이런 거를 실제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거든요. 다른 데 가서도 쭉 꾸준히 하는 그 통계 조사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오늘 이번 강의 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를 좀 체크해보고 싶어서 설문조사를 해보는데 뭐 지금은 오신 분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자, 요런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요건 좀 받겠습니다. GPT한테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자, 코스모스가 가득 핀 넓은 들판에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멋진 단풍이 핀 가을 풍경을 수채화풍으로 그려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좀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 그동안에 이미 나왔던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예, 보세요. 예, 코스모스가 가득 핀 넓은 들판에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그다음에 멋진 단풍이 어우러져서 수채화풍으로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자, 이런 식의 상상력을 가지고 두 번째부터 다섯 개까지 제가 지금 그 이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번 상상을 하면서 한번 쫓아와 보세요. 예쁜 한국 여성의 얼굴 위로 화려한 도시의 밤 풍경이 겹치도록 이중 노출 방식으로 그려줘. 자, 이렇게 하면은 얘가 어떤 그림을 그릴 것 같으세요? 음, 자,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나와라. 음흠, 나와라. 안 나오네요. 제가 분명히 지금 이걸 걸어놨는데, 예, 그러면 이걸로 쭉 클릭해서 갈게요. 네, 이렇게 그립니다. 예쁜 여성 얼굴 위로 화려한 도시의 밤풍경 이렇게 이중 노출로 겹치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요, 이중 노출이라는 단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전에 그 필름 카메라 찍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번 찍었던 필름을 되감아 가지고 다시 한번 셔터를 누르면 빛이 두 번 들어오면서 저런 식으로 겹치는 어떤 그런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저런 게 어떤 카메라 조작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저걸 만약 그 디자이너들한테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요, 쉽게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아닙니다. 저 워낙 세밀한 터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 저렇게 겹치게 뭔가를 두 개의 이미지를 합성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음. 물론 이제 그 포토샵 같은 거 잘하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제주거 저런 걸 투명도를 줘가지고 저렇게 합성을 해내기도 하지만 저런 건 AI가 아니면 그 사람 손으로는 거의 해내기 힘든 그런 어떤 그림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공중 화장실을 가리키는 안내판을 픽토그램으로 그려줘. 픽토그램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전 세계의 여러 나라 언어들을 섞었을 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못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저기를 만약 화장실 아니면 공중 뭐 이렇게 써놓으면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못 알아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화장실의 어떤 모양이라든가 뭐 남녀 칸막이 뭐 아니면 이제 가장 그 공용으로 쓰이는 영어 명칭 같은 걸 써가지고 어떤 안내를 쉽게 해주는 거 그런 표지판을 우리가 픽토그램이라고 그러는데 자 보세요. 네. 보면 레스트룸 이렇게 레스트룸이라고 쓰긴 썼는데 문제는 얘가 이 레스트하고 R이 두 개가 합해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끊어져야 되는데 원래는 T하고 R이 끊어져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붙여서 그냥 두루뭉실이 그립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건 이제 내년 되면은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되긴 하지만 아직은 이 GPT나 AI의 그 특히 이미지 생성 AI들이 글씨를 그림하고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글씨처럼 지금 이게 텍스트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비스무리하게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지금 영어 그림을. 예. 그러다 보니까 T하고 R이 합해가지고 이상해진 그런 T룸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계들이 있는데 그래도 저 정도만 해도 굉장히 많이 지금 진화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예요. 예, 원하는 걸 말하면 뭐든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를 동양화 고전풍으로 그려줄 수 있니라고 했을 때 그려준 그림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나오죠. 여기 보면 뭐 막 그 동양화풍으로 그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뒤에 소나무도 나오고 막 바위산도 나오고 여기 보면 낙관도 찍혀 있고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역시 한글인지 한자인지 구분할 수 없는 비스무리한 글자가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글자가 아니라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비스무리하게.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 영어도 아직 불완전하고요. 한글이나 뭐 한자는 더더군다나 아직 지금 표현을 못하고 있는 단계이긴 한데 아마 이제 그 AI 기술이 발전하면 아마 내년 정도면 뭐 한글, 한자 다 텍스트라고 이 이미지를 합성시키는 그런 정도 기술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분명히 갈 겁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에 자,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램프를 상징하는 이야기를 일러스트 형식으로 한번 그려줘봐. 라고 이렇게 한번 좀 물어봤습니다. 마지막 그림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보세요.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요거 조금 가려놔야 되는데 ESC를 누르면 가려지려나? 뭐가 가려지려나? 잠깐요. 음. 요거 혹시 가리는 방법 아시나요? 플로팅 회의 컨트롤 숨기기. 요거네. 예. 자, 그렇게 해서 보여주면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이제 그림들을 그려내는데 이게 다섯 번째 그림입니다.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램프를 상징하는 이야기 일러스트로 그려줘라고 했더니 저렇게 요술 램프에다가 이게 아라비안 나이트 얘기니까 뒤에 사막도 나오고 낙타도 나오고 뭐 초승달도 나오고
근데 제일 재밌었던 게 삼자를 저렇게 쭉 뭐죠? 램프에서 이게 솟아서 나오는 걸 이렇게 그림을 이미지를 그려주는 저런 걸 보고 아, 얘 창의력이라고 해야 되나? 뭐 표현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만만치가 않다. 사람 같으면 과연 저런 명령을 줬을 때 저 삼자를 저런 식의 그 요술 램프처럼 이렇게 그리는 걸 과연 상상을 해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는 것들이 보면 한 15초, 20초가 안 걸립니다. 이 그림들을 그려내는데. 만약 사람한테 저걸 그림을 그려내라고 만약 컨셉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로 붓으로 그리라고 하면 아마 밤새도록 그려도 저렇게 못 그릴걸요. 한 일주일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잘 그리는 사람들도. 저런 것들이 뚝딱뚝딱 만들어져요. 자,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한번 이제 실무적으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여기 와 계신 분도 계시니까 혹시 GPT 앱을 깔고 계세요? 자,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갈게요. 자,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자, 스마트폰을 여시고 예, 줌으로 보시는 분들도 따라해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따라해 보세요. 자, 줌으로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폰을 열고요. 저기 자기 홈페이지 아니지 바탕화면이죠. 바탕화면. 예, 바탕화면 켜시고 여기 스마트폰에 우리 이제 갤럭시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 플레이 스토어라고 그러죠. 예, 앱 스토어. 예,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 스토어. 예, 이거 구글 폰 쓰시는 분들은 플레이 스토어. 폰 없으세요? 아, 지금 해보세요. 예, 따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예, 3점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 스토어 앱이 나오면요. 이 앱 항목에 가셔가지고 딱 7글자 영어로 치셔야 됩니다. 챗 GPT. 쳐볼게요. 영어로 CHAT GPT. 이렇게 7글자. 다 설치해 놓으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 찾아서 설치하면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아무거나 막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해킹하는 그 프로그램들을 유료로 돈 빼가는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엉뚱한 거 설치하시면 내일부터 3일 간격으로 막 몇십 불씩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조심하시고 꼭 이거 오픈 AI에서 나온 챗GPT 요거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열기 누르면 설치한 다음에 열기 누르시면 요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챗GPT 유료로 가입된 분들은 여기가 4라고 써 있을 거고요. 무료를 아직 쓰시는 분들은 여기 3.5라고 나올 겁니다. 뭐 그건 어떻든 상관없고요. 맨 아래쪽 오른쪽을 보시면 여기 헤드폰 모양의 아이콘 보이세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헤드폰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얘가 어느 정도 답을 할지 한번 볼게요. 커넥티드가 나오고 이 리스닝이라고 나올 때 얘기를 하면 됩니다. GPT야 오늘 점심 먹었니? 제가 다시 한번 갈게요. GPT야 오늘 점심 뭐 먹었어? 안녕. 사실 저는 먹지 않아요. 대신 당신의 점심은 어땠나요? 무엇을 먹었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점심은 내가 좀 굶었고 어젯밤에는 친구들이랑 송년회 모임에서 홍어 삼합을 먹었거든. 또 홍어 삼합이 뭔지 알아? 홍어 삼합은 한국의 전통 음식 중 하나로 홍어, 발효된 스케이피쉬, 삼겹살, 그리고 김치를 함께 홍어는 특유의 강한 냄새와 맛으로 유명하죠. 송년회에서 친구들과 함께 즐겼다니 좋았겠어요. 홍어 삼합은 마음에 들었나요? 맛있었어. 근데 지금 앞에 일본 친구가 하나 있어. 홍어 삼합에 대해서 내가 일본 말을 잘 모르거든. 일본 말로 홍어 삼합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줄래? 물론이죠. 일본어로 홍어 삼합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홍어 삼합은 한국의 전통 요리로 발효된 홍어, 삼겹살, 그리고 김치를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홍어는 그러니까 일본 말로 설명을 해달라고. 이해했습니다. 일본어로 홍어 삼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홍어 삼합は 韓国の 伝統的な料理で発酵した赤い豚の三枚に삼겹살、そしてキムチを一緒に食べるものです。赤いは独特の強い匂いと味が特徴で、豚肉とキムチとの組み合わせが絶妙です。この料理は韓国で人々が集まる場所でよく楽しまれます。 여기까지 いい 듣겠습니다. 설명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GPT한테 내가 어떤 말을 시키고 답을 구하는 작업에서 혹시라도 이게 외국어로 만약 표현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이렇게 요청을 하면 얘가 그냥 통역기 역할을 그냥 하는 겁니다. 다 테스트 해봤어요. 스페인어도 하고요, 베트남어도 하고요, 인도네시아어도 합니다. 영어는 기본이고 이거 지금 동시 통역까지는 안 되고요. 약간 지금 얘가 이게 뜸을 들이잖아요. 말을 그 답을 하려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순차 통역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 앞에 지금 영어 쓰는 분이랑 내가 대화 중이니까 내가 하는 말을 영어로 좀 통역을 잠깐 해줘. 해줄 수 있니? 그러면 예, 준비됐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럼 영어로 말씀하시는 거 들어가지고 나한테 한글로 통역 번역을 좀 해줘. 그러면 예, 해드립니다라고. 실제로 이런 그 통역 앱을 그 실제로 만들어 가지고 좀 쓰는 분들도 많아요. 이 GPT를 이용해 가지고 이게 예전에는 유료 버전 쓰시는 분들한테만 허용됐던 기능인데 지금은 그 3.5 쓰시는 분들한테도 이 기능이 다 허용이 됩니다. 자, 추가로 이번에는 이게 헤드폰 모양 말고요. 여기 앞에 주파수가 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요 아이콘 보이는 거 보이시죠? 얘는 이번엔 요걸로 한번 해볼 거예요. 얘는 음성 인식기입니다. 자, 크리스마스가 내일 모레거든. 그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그 썰매에 태운 그 썰매 눈썰매를 사슴이 끄는 장면을 그림으로 한 장 그려줄래? 자, 이렇게 제가 말한 내용을 이렇게 말을 쭉 하면 이렇게 지가 알아서 텍스트를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음성 인식이죠. 크리스마스가 내일 모레거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썰매에 태운 눈썰매를 사슴이 끄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줄래? 라고 제가 말로 했습니다. 타이핑 전혀 안 했거든요. 손 하나도 안 댔습니다. 그리고 터치. 예, 보내기 버튼만 누른 겁니다. 말로 하고 손가락 터치로 던진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얘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크리에이팅 이미지라고 좀 화면이 나오죠. 어떤 그림 나오나요? 이렇게 그리네요. 예, 확장해서 볼까요? 예, 그렇듯하죠. 사슴 두 마리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선물을 잔뜩 실은 눈썰매를 지금 끄는 장면이 바로 순식간에 나오죠. 자,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 장만 더 그려보고 싶은데 그 사슴 코가 좀 빨개야 돼. 사슴 코를 좀 빨간색으로 표시해줘. 자, 똑같이 나오죠? 한 장 더 그려보고 싶은데 사슴 코가 빨개야 돼. 자, 또 터치합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이 명령을 GPT한테 내리면서 손가락을 전혀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타이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손가락은 명령어 내릴 때 툭 건드리는 거, 터치하는 거 한 번 외에는 안 해요, 지금. 자, 어이구, 사슴코들이 빨개진 거 보이세요? 음. 이런 식으로 그려냅니다. 얼마든지 그려냅니다. 뭐 밤새도록 그리셔도 돼요. 한 장 더 한 장 더 하면 한 장 더 할 때마다 또 똑같이 그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워낙 쉽고 빠르게 사람이 예전 같으면 막 며칠씩 걸려도 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일들을 순식간에 해내거든요. 자, 이런 경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조직을 새로 만들 때 창업을 하거나 뭐 신제품을 만들거나 그럴 때 그 제품의 뭐 심볼, 뭐 마크, 로고 뭐 이런 것들 만약 그려보고 싶다. 그런 경우에 뚝딱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직접 그 GPT스라고 하는 걸로 개발을 해 본 건데 자,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레머니도 한번 들어봐봐, 자, 화장실에 있으면서. 자, 지금, 오픈 AI에서 그 챗GPT 기능 중에 그 지난 11월 초에 그 마이 GPT라는 그런 기능을 오픈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자기 GPT-4에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여기 일종의 맛보기, 전시장 가보기 뭐 이런 메뉴가 있는데 여기 보면 마이 GPT라고 그래가지고 크리에이트 GPT 베타, 커스터마이즈 버전 GPT-4 스페시픽 퍼포스.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당신의 챗 GPT를 커스터마이즈해서 쓰세요. 맞춤으로 만들어 쓰세요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지금 오픈AI가 제공하는 전체 GPT를 일종의 엄마 GPT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기능만 따로 추가로 조금씩 뽑아가지고 새끼 GPT를 만들어 쓰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제가 뭘 하나 만들어 봤냐면 이런 거. 마이 로고 크리에이터 바이 디마불사. 이게 디마불사는 제 호거든요. 디지털 마케팅은 죽지 않는다. 자, 이런 앱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냥 명령만 내리면 됩니다. 여기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거 좀 꺼내.
자, 여기다가 로고를 그리고 싶어요. 이모지를 그리고 싶어요. 마크를 그리고 싶어요. 뭐 앱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선택지를 좀 놨는데 만약에 로고를 그리고 싶다고 한번 제가 해볼게요. 아니면 심볼 마크를 그릴까요? 예, 심볼 마크를 그리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얘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예. 어떤 회사 또는 제품과 관련된 심볼 마크를 원하시나요? 회사나 제품의 특징, 분위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없나요? 예를 들어 해당 회사나 제품의 업종, 타겟 고객이 누구인지, 핵심 가치는 무엇이고, 사용하고 싶은 색상이나 혹은 어떤 그 뭐 형태 같은 게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로고나 심볼 마크를 그릴 때 꼭 필요한 요소들을 내가 질문을 먼저 합니다. 그럼 여기 해주면 돼요. 어디 클래 드릴까요? 혹시 선생님 그 상호명 있으세요? 회사? 세이프 허브? 오케이. 자, 세이프 허브라는 상호명이 있습니다. 세이프 허브. 자, 이게 상호명이에요. 그럼 얘가 또 물어볼 거예요. 뭐 하는 곳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아, 세이프 허브의 회사 제품이라는 심볼 마크를 디자인하고 싶으시군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없나요? 예를 들어서 업종이라든가 혹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미션이나 비전은 뭐고 또는 원하는 색상은 뭔지 스타일을 좀 알려주시면 제가 더 멋진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업종은 어떤 쪽이세요? 정보 서비스. 근데 정보 서비스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검색을 지원하는 전문가 상담 서비스. 다른 그 경쟁 제품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좀 특장점, 우리의 특기. 예, 오케이.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 뭐 구글 수준이다. 구글 기능인데. 예, 예, 예. 예, 보건 분야 특화된 얘기지. 보건 분야 특화 응. 검색이라는 거죠. 오케이. 특화 검색. 자, 혹시 이 로고를 만들 때 혹은 그 심볼 마크를 쓸 때 쓰고 싶은 색깔 같은 거 있어요? 컬러는 녹색이나 녹색 밝은색? 녹색 밝은 계열? 예. 오케이. 밝은색. 또 어떤 뭐 이거 우리 이게 일종의 로고니까 뭐 심볼 마크를 누를 때 그 쓰고 싶은 뭐 물건의 형태 아니면 뭐 도안 형태 뭐 동그라미 원형을 써줘 뭐 아니면 마름모꼴을 써줘 아니면 무슨 뭐 방패 모양을 그려줘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거든요. 어. 신속하고 빠르게 배달한다는 의미를 좀 달라. 신속하고 빠르다는 의미를 좀 넣어달라. 신속하고 다시 신속 빠르다는 의미를 강조해달라.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는 점을 강조. 자, 이런 식으로 얘한테 줍니다. 혹시 회사 이니셜 같은 거 있어요? 영문 이니셜? 셜은 세이프, 휴대폰만 세이프, 운전할 수 있어? 그냥 세이프, 지금부터 허브, 휴대폰 운전할 수 HU 다 있어?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영문 이니셜은 세이프 다음에 허브야. 바꾸고 싶어. 오케이? 이 정도로 이제 정보를 한번 조금 만들어 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자, 마이 로고가 응? 이미지 크리에이팅에 들어갑니다. 응. 뭐 즉석에서 만들어요. 30분 지났어. 그 뭐 심볼 만들려면 우리 심볼 집 만들고요. 알고. 로고 만들어 달라면 우리 그 30분 하면 회사명 그 로고까지 넣어서 만들어 주고요. 뭐지? 이모티콘 만들어 달라면 또 지금 해줄까? 이모티콘 뭐 쓸만한 거 많이 만들어내요. 자, 죄송한데 녹색에 강사님 외에는 허브, 좀 인서가 세이프티라는 해주시면 말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될까요? 얘가 지금 그 뭐죠? 보건 안전 이런 쪽에 지금 마크를 십자 마크를 자동으로 지금 표시를 했고요. 예. 네, 스윗 강사님 어택 죄송한데 인포메이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말을 넣는다고 넣었네요. 예.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신속하다는 의미의 녹색 계열에다가 헬시라는 부분을 좀 넣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뭐 조금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안 드시면 한 장 더. 한 장만 더. 한 장만 더 그려봐. 아,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한 장만 더 그려줘. 라고 하면 됩니다. 한번 뭐 몇 개를 그리든 얘가 돈 더 내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예, 그건 뭐 고민하지 마시고 계속 시켜보면 됩니다. 마음에 들 때까지.
그리고 뭐 이제 이모티콘 그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아까 영문 이니셜을 넣었으니까 뭐 영문 이니셜을 넣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세이프 오브를 넣어가지고 뭐 보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계속 그립니다. 밤새도록 그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나 좀 만족스러움을 줬는지 저의 신뢰도 점수를 한 0부터 100까지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70점 되겠네. 70점 줄게. 예, 70점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아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 개선된 디자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 디자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저걸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이냐? GPT한테 시키면 원래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걸 세팅을 해놨냐면 요거 어떻게 앱을 개발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에디트 GPT를 가보면 요 앱을 도대체 어떻게 명령을 줬길래 제가 저렇게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컨피규레이션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에 가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좀 학적이 될지 모르겠는데 자, 요게 다예요. 요 앱을 만드는데 썼던 질문이 이게 답니다. 이게. 한 페이지도 안 되잖아요. 자, 뭐라고 하냐면요. 너는 지금부터 특정 회사나 신제품의 로고나 심볼 마크, 상표에 필요한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춘 프로 웹 디자이너야. 라고 얘의 역할을 먼저 잔뜩 뭐죠? 이 뻥을 쳐가지고 부풀려서 자신감을 불어 넣어줍니다. 역할 정의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할 일이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자, 너의 목표는 나에게 이게 내가 일을 시키는 거니까요. 나한테 좀 더 쉽고 빠르게 내가 원하는 회사나 제품의 심볼 마크 또는 로고 이미지를 생성해 가지고 화면에다 보여주는 거야. 이게 너의 역할이고 너의 목표야. 라고 일단 역할과 목표를 지정을 먼저 해줍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나한테 물어봐야 될 것들은 이제 여기다가 정의를 해줘요. 먼저 이게 이제 실물 마크를 그려야 되는 거니까 나한테 네가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줘야 돼. 뭐라고? 어떤 회사나 또는 어떤 제품과 관련된 심볼 마크나 로고를 원하시나요? 라고 일단 물어보고 만약 내 답변이 조금 부족하거나 부정확하면 더 좋은 이미지를 제안하기 위해서 추가 질문을 계속해줘. 제가 아까 뭐 칼라는 어떻게 되세요? 뭐 사업의 업종은 뭐고 서비스의 내용은 뭐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다 물어봤죠. 그거 물어보라는 얘기 제가 한 거 없어요. 지가 알아서 그냥 질문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세이프허브라는 회사 걸 만들어줘라고 하니까 아니 세이프허브가 뭐 하는지 알아야지 그림을 그리죠 라고 지가 알아서 저한테 질문을 지금 던진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준비가 되거든 이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줘. 자, 일과 관련된 일이 요거거든요. 질문. 어떤 제품이나 회사에 대한 건지 답을 해라고 했고요. 그 답에 대한 것과 관련된 이미지를 만들어야지 네가 만들 수 있다고 아무거나 마구잡이로 만들면 안 돼 라는 얘기고 일반인들이 처음 봤을 때 그 회사 또는 제품의 특성과 개성을 쉽고 빠르게 떠올릴 수 있도록 아주 심플하면서도 단순한 도안 형태를 그려줘. 예를 들면 네모나 세모나 원형 등 기본 도형 혹은 동물이나 식물, 물건과 같은 어떤 상징물을 이용해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친숙한 소재로 그려줘. 그래야지 빨리 눈에 빨리 들어오니까. 자, 그리고 출력 형식은 세 장의 이미지를 아래와 같이 각각 한 가지씩 만들어줘. 먼저 심볼 마크 일러스트. 두 번째는 제품의 타이틀, 이니셜 문자를 이용한 로고. 그다음에 요거를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이모지나 아이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내가 얼마나 잘 답변했는지 점수를 매겨줘 라는 말을 마지막에 해줘. 이런 식으로 지금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딱 한 페이지의 내용을 얘가 그대로 수행을 하는 앱을 이제 개발을 그냥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앱을 그냥 여기 링크, 카피 링크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면 돼요. 그냥 보내드릴까요? 여러분도 이거 해보실 수 있거든요. 대신 뭐를 하셔야 되냐면 저걸 하셔야 됩니다. 그냥 쓰실 수는 없고요. 저걸 하셔야 돼요. 뭘 하셔야 되냐면 자, GPT 채팅에다가 제가 넣어드릴게요. 이 링크는 그림을 그리는 앱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저 앱을 이용해 가지고 그림을 그려 보시려면 GPT-4에 유료 가입을 해야 한 상태여야 돼. 왜냐하면 이게 다른 외부에서 그 웹사이트에서 직접 굴러가는 앱이 아니고 GPT 안에서 굴러가는 앱이거든요. 그래서 GPT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능을 얘가 허용받고 있는 그런 계정이어야만 요 링크를 눌러가지고 실제로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똑같은 원리로 만약 내가 이제 병원에서 어떤 뭐 시설 관리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입장이다. 똑같이 이렇게 해봅니다. 야, 너는 지금부터 병원에서 일하는 환자 보호 관련 시설 관리 행정요원이거든.
병원 안에서 외래 환자나 입원 환자들을 위해서 여러 표지판을 알아보기 쉽게 안내할 수 있는 표지판이나 포스터나 전단이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병원 곳곳에 게시판이나 벽에 부착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병원 내 환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안내가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을 10가지만 한번 네가 생각을 해서 제안해 줘 봐. 그리고 각각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표지판이나 포스터에 필요한 그림을 똑같이 픽토그램 형식으로 항목별로 그려줘 봐.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거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긁어가지고. 자, 돌아가서요. 요겁니다. 요거 제가 한번 그대로 긁어볼게요. 그대로 이거 복사해가지고요. 복사. 한 다음에 아까 GPT에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GPT 나와라. 자, 여기 요건 닫을게요, 이제. 좀 전에 이렇게 그 내 앱을 만드는 앱을 우리가 만들 수 있었듯이 이런 식의 질문을 똑같이 카피해 가지고 GPT한테 그대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좀 전에 이렇게 자 너는 지금부터 병원 시설관리 행정요원이야. 자 10가지 항목을 각각 따로따로 그려줘봐 라고 요구를 합니다. 엔터. 자 그럼 얘가 어떻게 수행하는지 한번 직접 보세요. 실시간으로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자, 영어로 이 환경을 10가지 상황을 얘기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어떤 상황에 어떤 그 안내문이 필요한지 네가 스스로 만들어서 줘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여기 10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 10가지 상황을 한글로 표현해 봐. 한글로 번역해 줘. 엔터. 아, 얘가 지금 그림까지 한꺼번에 그리고 있네요. 아까 제가 10가지를 보여준 다음에 그거에 대한 그 이미지를 각각 한 장씩 따로따로 그려봐라고 했거든요. 지금 중단 안 시키고 한번 그림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볼게요. 한꺼번에 다 그리네요. 뭐 여기 일로 가라 저리로 가라 뭐 어디에는 뭐가 있고 엘리베이터는 어디 있고 뭐 어디 뭐는 어디에 있고 이런 식으로 상황을 얘가 쭉 나열을 한 겁니다. 지금. 자, 10가지를 한글로 번역해주고 각각의 1번부터 10번까지 1번부터 아까 위에 10번까지 상황을 각각 예, 각각 이미지로 표현해줘. 이미지로 그려줘 라고 한번 해볼게. 한꺼번에 그리지 말고 한꺼번에 한 장에 그리지 말고 항목별로 따로 그려줘. 이런 식으로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자, 여기 10가지 상황을 한글로 지금 번역해 달라고 했더니 응급실의 방향이고요. 화장실의 위치가 이렇고요. 손소독 장소 여기 있고요. 뭐 그 부도 대기 구역은 이렇고요. 주차장 안내 이렇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어요. 자, 1번부터 10번까지를 각각 상황별로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예. 자, 얘기하다가 얘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얘기 나오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일일이 지금 그려보는 건 안 할게요. 예전에 그려본 그 흔적은 여기에 다 있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어떻게 얘가 그리는 걸 제가 확인해 봤냐면 이렇게 그려져. 음. 자,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처음에는 한꺼번에 이렇게 떼거리로 그리길래 야, 한 장 한씩 낱장으로 좀 그려봐 라고 했더니 여기 이머전시 룸, 그 응급실은 일로 가셔야 되고요. 손 씻는 곳은 여기고요. 밖으로 나가는 출구는 여기고요. 여기 휠체어 얻으시려면 여기로 가셔야 되고요. 엘리베이터나 계단 가실 분은 여기 이용하시고요. 심장 충격기 쓰실 분은 이쪽으로 가시고요. 금연하셔야 되고요. 안내 데스크 여기 있고요. 음식물 먹으시면 안 되고요. 좀 조용히 정숙을 유지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각각에게 따로따로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명령만 하면 이걸 만들어내는데 저 한 장을 그리는데 보통 1분이 안 걸린다니까요. 보통 한 20초 안짝에 보통 하나씩 그려냅니다. 한 30초 정도면 그냥 한 2장은 그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 실제 병원에서 내가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저런 그 안내 표지판을 뭐 2014년 뭐 새로운 버전으로 한번 전체 리뉴얼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보세요. 아마 저거를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만약 실제 있다 그러면요. 이거 픽토그램 그림 어디에다 맡기면 잘해요? 어디서 믿을 만하게 일을 해줘요? 라고 하는 그 업체 선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이거 시안 나오면 위에 그 경영진이나 아니면 의사결정권자 위에 부서장님들한테 컨펌 받고
다시 또 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가지고 다시 그려봐 해가지고 진짜로 만드는 데까지는요. 아마 기간이 최소한 한 달은 걸릴 겁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한 뭐 최소한 2, 3주? 예. 그리고 그게 기간만 걸리나요? 거기에 돈은 또 얼마가 들어가는데요? 책 한 권 이런 표지 한 장 만드는데도요. 보통 우리가 한 그 좀 이쁜 표지 만들 때는 거의 한 150만 원, 200만 원씩까지 표지 디자인 비용을 주거든요. 픽토그램도 저게 절대 안 싸요. 저것도 만드는 비용이 거의 막 몇백씩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10장 그리면 돈 1,000만 원 넘어가는 건 일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외부에 맡겨가지고 해본들 제가 지금 그리는 그림보다 얼마나 더 이뻐지겠어요. 어차피 간단 명료하게 사람들한테 안내를 하자는 게 목적인데 그러면 GPT만 잘 활용을 하셔도 저런 업무를 실제 실무에서 만약 하겠다 그러면요. 그냥 몇 천만 원이 필요 없이 그냥 하루에도 한나절에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그려.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그려 해가지고 컨펌 하루면 받아가지고 그냥 인쇄기로 출력만 하면 돼요. 그런 시대가 와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GPT의 그 그림 그릴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뭐 얘가 이런 걸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실제 내 업무에 구체로 써 먹으셔야 돼요. 이미 그런 타임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GPT 이 IQ가 얼마나 뛰어나냐면요. 요건 GPT-4가 봄에 나왔을 때 2023년 올해죠. 3월 달에 3월 중순에 지금 GPT-4가 나오는데 그때 그 제가 실험해 본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AI 그 연구자들이 실험을 해본 거예요. 도대체 사람한테 시켜야 될 일을 GPT한테 시키면 얘가 얼마나 그 뛰어난 정도의 IQ를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할까 해서 물어봤던 그 질문 중에 딱 한 가지입니다. 요거예요. 여기 책 한 권, 달걀 9개, 노트북 하나, 그다음에 병 하나, 못 하나 있거든. 요거를 서로 안정적으로 쌓는 방법을 알려줘.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이 5가지 물건을 무너뜨리지 말고 일종의 그 탑을 쌓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영어로 된 그 명령은 요거였어요. Here we have a book, nine egg, red top, butter, and nail. Please tell me how to stack them on each other in a stable manner. 그러니까 stable manner.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탑을 쌓라고 한 겁니다. 요 질문을 던졌을 때 GPT가 냈던 답이 순식간에 나온 답이 요거였어요. 맨 바닥에 책 안정판으로 깔고 그 위에 달걀을 놓는데 달걀을 그냥 놓지 마시고 3x3으로 3 곱하기 3 형식으로 최대한 정사각형에 가깝게 배열을 해가지고 위에 있는 노트북에 힘이 최대한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 그 다음에 노트북 깔고 그 위에 병 세우고 뭐 병뚜껑 위에 못을 세우면 되겠네라고 처음 내줬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꼭 어떤 분이 꼭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 어차피 평평한 걸로 치면 책도 평평하고 노트북도 평평한데 노트북을 바닥에 내면 안 되나요? 또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GPT한테 물어봤어요. 즉석에서. 야, 여기 오신 분이 네가 낸 안도 괜찮긴 한데 노트북을 맨 바닥에 넣으면 안 되겠냐고 뭐 묻는다? 네 생각은 어때? 라고 했더니 잠깐 고민하더니 얘가 몇 번 답을 한 2번 헤매다가 3번째 내준 답이에요, 이게. 아, 그래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노트북을 펼치고 그 계란을 위에다 올리시는데 이게 이제 특이했던 거예요. 계란을 그냥 놓지 마시고 자판 위에다 올리세요. 자판 위에다. 그리고 그 책을 얹은 다음에 병 놓고 못 세우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얘가 요거 이 노트북 위에다 세우라고 하는 그 이유를 얘가 설명을 저한테 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처음에는 헤맸습니다. 한 2번 정도는 얘가 엉뚱하게 노트북 낸 다음에 그 위에 바로 달걀 놓고요, 뭐 책 놓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면 자, 평평한 걸 바닥에 놓되 키보드 부분이 위로 오게 배치하세요. 그러면 노트북의 키보드 부분이 고르지 않은 표면을 형성하므로 달걀이 굴러가는 걸 막아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하는 순간 제가 와, 이게 사람보다 낫네. 난 저기까지 생각 못 했는데. GPT 그냥 노트북 깔면 노트북 뚜껑에다가 이렇게 얹어가지고 그냥 올릴 생각을 했지. 이게 굴러가는 걸 방지한다는 생각까지 저는 해보지 못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실험해봤습니다. 집에서 시간 날 때 집사람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요게 첫 번째 아니었습니다. 예, 책 맨 밑에 깔고 그다음에 그 계란 9개 넣고 노트북 놓은 다음에 예, 벽 놓고 못 세우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게 요거예요. 네, 노트북을 펼쳐가지고 노트북 위에다가 계란을 놓고 책 놓고 벽 놓고 못 세우고. 이게 다 됩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비교 실험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요. 요거였어요. 이 책 한 권, 이게 되게 평평해 보이시죠? 이 책 한 권에다가 실제로 생달걀을 9개를 놔보세요. 가만 안 있습니다. 계란이 조금만 이게 약간 그 수평이 무너져도요. 예, 약간 그 기울는 쪽으로 계란이 굴러 떨어져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생달걀이기 때문에. 익은 달걀, 삶은 달걀이면 좀 덜 할 텐데 생달걀은 안에 있는 액체가 그 일종의 물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계란을 흘러내리게 해요. 근데 요걸 잡아주는 게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요겁니다라고 예, 노트북의 키보드 위에다가 넣으시면 키보드 사이에 홈이 예, 계란 굴러가는 걸 막아줄 거예요라고 하는데 이건 진짜 그래요. 제가 올려봤거든요. 이 노트북이다, 이 노트북. 계란 여기다 올리면요, 이게 자판 사이 홈이 그대로 잡아줘요. 가지런하게 올라가잖아요, 지금 계란이. 얘는 삐뚤삐뚤 막 이렇게 어지럽게 굴러 떨어지는 걸 막 막으려고 제가 뿌드면서 겨우 잡아놔줬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실험을 해보고 나서 GPT 승. 내가 더 이상 너한테 너의 IQ를 더 이상 내가 의심하지 않을게라고 예, 인정을 한 겁니다. 자, 이게 3월 달 봄 버전이에요. 봄 버전.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제로 실험해 봤던. 자, 그리고 나서 다시 6개월이 지납니다. 6개월이 지나는 그 상황이 어떤 실험이 나오냐면요. 이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9월 9일 날 실제로 기사로 발표했던 그 기사예요. 어떤 기사냐면 이거 자꾸 안 보이게 자꾸 하고 싶은데 지금 제가 화면을 숨기다 보니까 자꾸 이게 걸리네요. 그 나름대로 미국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그 MBA 그 스쿨이 있어요. 와튼 스쿨이라고. 지금 그 펜실베니아의 경영대학원에 있는 회사라고 뭐죠? 그 뭐죠? 수업 과정인데 여기 있는 MBA 그 수강생들하고 그다음에 챗GPT 4 버전하고 일종의 그 비즈니스 IQ 테스트를 한 거예요. 어떤 실험이었냐면 사람들한테 50불 정도 돈을 줬을 때 살 것 같은 신상품을 한번 제안을 해봐. 어떤 상품을 세상에 내놓으면 사람들이 그 상품에 대해서 사겠다고 답할 것 같으니? 라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기본적으로 한 그 아이디를 내라고 해서 200개를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GPT한테도 같은 조건으로 100개 아이디를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100개는 실제로 50불 정도로 그 살 수 있는 신상품 그 나온 사례를 몇 가지를 얘한테 그 일종의 학습 그 데이터로 넣어줬어요. 자, 요 정도 이런 상품이 나오면 사람들이 이걸 돈 주고 산다. 요걸 한번 생각을 해서 이걸 감안해가지고 새로 아이디어를 내봐라고 100개를 추가로 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판정단에다가 이게 어느 게 정말 사고 싶은 물건인지 신상품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를 하게 만들었어요. 온라인 그 소비자들한테 그냥 누가 낸 아이디어인지 알려주지 않고 혹시라도 세상에 이런 신상품이 나오면 구매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학생들이 낸 아이디어에 대한 평균 구매 희망 비율이 200개였죠. 40% 정도였어요. 반면에 챗GPT-4 얘가 낸 그 아이디어 200개에 대한 평균 구매 희망도는 그거보다 7%가 높습니다. 47%. 그 중에서도 특히 아까 100개 한 다음에 이런 게 신상품으로 쓸만한 거야. 사람들이 산다고 하는 거야. 라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냈던 100개. 그거를 가지고 했더니 49%까지 이 구매 희망비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2명 중에 1명이 그런 상품 나오면 사야 되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답을. 그런데 이게 이제 깨는 거예요. 그 중에서 400개, 학생들이 낸 거 200개, 그 다음에 GPT가 냈던 100개, 100개, 400개를 합해가지고 최상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10%, 40개를 뽑아가지고 누가 낸 아이디어인지를 비교를 해봤더니 학생들이 낸 건 5개, GPT가 낸 게 35개. 저거요, 7대1로 예, 인간 완패입니다. AI 완승이고요. 제가 이 기사를 그 9월 9일 날 직접 못 보고 한 달쯤 지나서 다른 기사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접한 기사인데 이 기사를 보고 나서 제가 약간 그 뭐죠? 뒷골이 띵 하면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옛날에 이세돌이 그 알파고한테 4대1로 속절없이 깨졌던 시절. 그게 7년 전이거든요. 2016년의 일입니다. 그로부터 지금 7년이 딱 지난 2023년 9월 실제로 인간이 챗GPT가 내는 신상품 아이디어를 이길 수 없다는 게 검증이 된 거예요.
MBA에서 그래도 수강할 수 있는 아이들 정도면 나름 똘똘한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이 애들한테 신상품 아이디어를 냈는데도 이런 그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는 인간이 그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바둑을 친 이래로 7년 만에 이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를 내는 그 작업에 있어서도 인간이 AI를 못 당한다는 게 검증이 된 겁니다. 그러면요, 요 게임의 이 뭐랄까 그 결과 앞으로 안 바뀝니다. 뭐 더 똘똘한 MBA 학생들을 데려오고 더 뭐 뛰어난 뭐 아이디어맨들을 뭐 모아온다고 해서 과연 저 게임을 했을 때 GPT를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 이세돌한테 절치부심 그동안 7년이나 이를 갈았으니까 지금 다시 한번 대국해 보면 이길 수도 있지 않겠니라는 기대를 혹시 하는 분이 계세요? 이건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만약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당장 사업을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당장 내년만 가도 이제 어떤 질문에 이제 직면을 하게 되냐면요. 내가 우리 회사에 신상품을 하나 개발해 가지고 출시를 해서 사람들한테 팔아야 되겠거든. 근데 신상품 개발 파트에 지금 신입 뭐 인원을 하나 지금 뽑아야 되는 상황이야. 이럴 때 MBA 출신 7명을 뽑으실래요? 아니면 정말 챗GPT를 기술적으로 잘 다루는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 고급 프롬프트 엔지니어 1명을 뽑으실래요? 만약 한 사람당 신입 그 뽑는 그 인건비가 단가가 동일하다면 어떤 판단 하시겠어요? 이건 질문을 하나만 한 상황이에요. 뭐하러 내가 7명 뭐 써봐야 1명 그 지금 GPT 제대로 쓰는 사람 뭐냐 목도 못 하는데 그 돈을 6배, 7배를 줘가면서 왜 그 인원을 왜 채용을 합니까? 할 이유가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경영을 제대로 한 머리가 박힌 사람들이라면 이거는 이제 신상품 기획에 관한 그 사람을 뽑을 때는 게임이 끝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이런 지표가.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머나 이제 내 자리가 없어졌네라는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 이게 경영하는 경영자들 입장이라면 더 이상 인간 사람을 내 직원으로 쓸 이유가 없어졌네라는 거를 이제는 인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볼까요? 자,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용도로 할 수 있냐면요. 이런 거 다 합니다.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것들은 말로 텍스트 몇 줄로 다 처리해내고요. 뭐 이런 거. 개인이 만약 1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1인 기업이 이제는 그 GPT의 그 수많은 그 이 만물 박사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일을 마치 여러 명의 직원을 둔 것처럼 분업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GPT야, 지금부터 너는 아까는 뭐 그림을 뭐 로고를 정말 잘 그려주는 그 프로 웹 디자이너 역할을 해줘라고 한 가지 역할만 부여를 했었죠.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만물 박사이기 때문에 뭐든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너는 사회자이면서 전문가 A이기도 하고 B이기도 하고 C이기도 해. 그리고 일반 참관인 역할도 해야 되는데 자,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조건을 그 겸비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게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과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수평적 사고를 통해 가지고 토론을 하고 결과를 나한테 그 보여줘봐. 라는 식의 집단 토론을 이제 GPT한테 통으로 시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요거는 지금 어떤 경우에 수를 던 거냐면 우수한 프롬프트 엔지니어와 베테랑 마케팅 컨설턴트랑 탁월한 성과를 내는 세일즈맨이랑 영리한 진행자, 그다음에 평범한 일반 참관인 5명을 모아놓고 내 주제 여기 생성 AI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주제로 이런 거 뭐 텍스트 생성 AI를 이용해서 문서 작성 속도를 3배로 높이는 방법 요거에 대한 토론을 해봐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마구잡이로 토론하면 안 되니까 참고 자료로 이런 어떤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도구들이 있다. 이런 사이트가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 아이디들이 있는지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 이런 작업을 해줘라는 식으로 다 미리 짜고 요 토론을 시키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보세요. 잘합니다. 생각보다. 예. 자, 토론. 이 토론 이걸 프롬프트라고 그래요. 요걸 여기서 몇 가지 긁어냅니다. 복사. 그리고 GPT에 가가지고 넣어줍니다. GPT 나와라. 셋 열어가지고 여기다가 여기 5가지 조건을 얘한테 다 넣어주는 거예요. 너는 지금부터 이러이러한 걸 다 해야 돼. 토론자로서 이런 역할도 하고 토론을
한 번에 그치지 말고 반복해줘. 그리고 각 조건은 아래와 같아. 라고 쭉 해준 다음에 조금 덜 가져온 거 있었죠. 뒷부분. 자, 여기 목표는 하나만 넣을게요. 세 가지를 다 하라 그러면 너무 얘가 헷갈려 하니까 하나만 넣고 복사해서 다시 자, 여기 추가로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데리다가 이러이러한 주제로 이러이러한 사이트를 참고한 다음에 이러이러한 목표로 가지고 토론을 해봐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실행. 자, 그러면 얘가 한 사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5명 역할을 제가 동시에 해요. 자,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자, 뭐라고 지금 하는데 한글로 한번 번역을 해보고요. 자, 이 목표를 가지고 토론을 하라고 요구를 한 거거든요. 얘가 아마 여기 참고 자료를 먼저 좀 공부를 하고 나서 지금 답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갔다 오라고 하면 조금 이게 시간을 좀 걸리게 해요.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한 아까 카피 오느라고 쓸데없는 게 뒤에가 붙었네요. 이게 요게 붙어가지고 헤맨 거네요 지금. 그럼 다시 요건 빼버리고요. 아까 여기 목표까지만 해가지고 요 뒷부분 이미지는 빼고요. 이미지 때문에 헷갈린 거예요. 그럼 파워포인트에서 긁어오느라고 다시 한번 확인. 이미지 안 들어갔죠? 오케이. 자, 요거 가지고 다시 해봐. 자, 그러면 오케이. 이제 막 사이트를 가서 그 공부를 하고 와서 토론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얘가 이제 사이트를 먼저 들어가서 뭐 그 뒤져 보는 거예요. 이런 사이트들은. 이제 드디어 사회자가 토론을 시작하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 주제는 생성 AI 도구를 이용해서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목표는 텍스트 생성 AI를 활용해서 문서 작성 속도를 3배로 높이는 거예요. 여기에 전문가 ABC분하고 일반인 여러분하고 토론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 A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구를 활용하려면 AI 도구를 활용하려면 뭐 신규 직원이나 경험 없는 직원들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뭐 세일즈맨은 또 뭐 60% AI 도구를 업무 처리하면은 처리 역량을 66%에 향상시킬 수 있답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요. 일반인이 가끔 또 묻기도 합니다.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통찰력을 일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면 또 전문가 A가 답을 하고요. 또 사회자 뭘 하고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토론을 시작하면 이 토론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심층 토론을 하게 할지는요, 제가 개입해가지고 자꾸 더 깊이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문서 생산성을 생산성을 3배 높이는 전략에 대해서 방법이죠. 방법에 대해서 방법 3가지만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봐. 사례를 들어가면서 토론해줘. 사례를 들어가면서 토론해줘. 예를 들면, 를 들어 토론해줘. 이런 식으로 계속 심층 토론을 요구합니다. 심지어는 심층 토론 가다가요. 그래, 그 작업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려? 예산은 얼마나 필요해? 거기에 만약 그거 실제로 그 구체적인 세부 사업 계획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려면 거기에 인원은 몇 명이나 들어가고 어떤 인력들을 써야 돼? 그리고 그거 작업 마무리하는 데는 그 실제로 그러면 기간이 얼마쯤 걸려? 구체적인 사업 일정표 짜줄 수 있어? 혹은 어느 영역에 얼마씩 돈 들어가는지 예산 설정해가지고 배분 계획서 써줄 수 있어? 다 씁니다. 그리고 그 작업하려면 어떤 솔루션이 필요해? 그 솔루션 어디에서 어떤 걸 갖다가 쓸 수 있는지 좀 찾아봐 줄 수 있겠니? 오케이, 찾아내고요. 그 솔루션 실제로 한국에서도 쓸 수 있는 솔루션이야? 한번 확인 좀 해줘봐. 그런 솔루션 실제 적용한 그 기업이 있으면 찾아줘. 다 합니다. 예전에 봄 같으면요, 얘는 저는 몇 년도까지 그 작업한 그 뭐를 할 수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뻗고 중간에 머무는 경우가 정말 많았는데 지금은 GPT-4의 자체 웹 실시간 검색 기능에 뭐 그림을 그리는 기능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세하게 얘기하고 자세하게 요구하면 요구할수록요, 뭐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대량의 데이터나 긴 문서를 분석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요. 또 뭐 세일즈면 어떻게 얘기하고 해서 내가 질문을 얼마나 깊이 던지느냐에 따라서 이 토론은 끝이 없이 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테스트를 해서 얼마까지 깊게 들어가는지를 그냥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그냥 지극히 일반론적인 얘기만 하고 말아요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건 여러분이 지극히 일반적인 질문밖에 안 던졌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질문을 깊게 던지시잖아요. 그러면 샘플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나와봐라. 네. 요거 해외 화장품 시장을 갖다가 그 고객 발굴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토론해 보라고 했던 그 시험 사례 중에 하나거든요. 자, 지금부터 전문가 A, B 다 하면서 이러이러한 걸로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한 걸 지금 하는 그런 회사인데 요걸 가지고 토론을 좀 해봐.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어떻게 개척하려면 뭐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방식을 써야 되는지 쭉 한번 계속 토론해봐. 그랬더니 뭐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어떤 뭐 VR 체험을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주고요,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이런 것들 과제들을 쭉 얘기하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그 과제 중에서 첫 번째 과제를 위해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거에 필요한 각각의 업무 항목이나 그다음에 거기에 기간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게 필요한 준비 과제들은 뭔지 표로 만들어줘. 했더니 표로 만들어주고요. 그래, 그럼 그 중에서 1번 항목을 가지고 실제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가 한번 얘기해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일정 짜줘. 그럼 다 짜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 그럼 요 작업을 하려면 기간과 인력과 예산을 얼마를 들여야 돼? 라고 요구하면 또 얘기해 줍니다. 예전에는요, 말도 안 되는 막 그 대충 그림을 뭐죠? 그러니까 일정표나 뭐 예산이나 대충 짜줬어요. 근데 요새 안 그래요. 뭐 1,000만 원 예산이 있어. 그러면 이거 배분 어떻게 해라고 그러고요. 야, 그거 50만 원 가지고 그게 말이 돼? 그걸로 쓸 수 있는 그 솔루션이 있기나 해? 라고 하면 아, 있어요. 제가 찾아봐 드릴게요. 그러면 찾아준다니까요. 그래서 요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이런 사례들을 몇 가지를 더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이게 된다는 것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인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중소기업 정도의 그 분업 토론을 얼마든지 시킬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그 멀티 페르소나 기법, 토론 기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 누구야? 손정희 회장이 소프트뱅크 직원들한테 야, GPT랑 이런 식으로만 대화해도 얼마든지 그 우리 새로운 아이디어 낼 수 있으니까 최대한 창의적인 제안들 내봐라고 해가지고 올해 소프트뱅크 직원들이 낸 이 챗GPT 기반의 아이디어만 10,000개가 넘는데 그중에 1,000개가 손정희 회장이 본인이 한 거랍니다. 심심하면 한대, 심심하면. 그러면 하루에 30개도 나온대, 이런 아이디어가. 무지막지한 그 이 능력을 이 GPT가 갖고 있다는 거를 실제로 이 소프트뱅크의 직원들이 실제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뭐 이렇게 일반 그 강의 갈 때 꼭 그 얘기 하거든요. 1인 기업 분들 내년에 직원 쓸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발 좀 챗GPT의 이 멀티 토론 기법이라도 하나 좀 공부를 제대로 하세요. 사업계획서 다 써주고 일정표까지 다 짜주고 예산 다 짜주는데 그걸 못 써먹으면 내 탓이죠. 예. 이게 근데 문제는 3.5의 무료 버전을 쓰시는 경우하고 4의 유료 버전을 쓰시는 경우에 차원이 달라요. 답변하는 그 이 레벨루가 달라요. 레벨루가. 제발 돈 좀 쓰세요.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자, 요거 요런 사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지금 이제 할 얘기는 사실 다 해드린 거예요. 저 정도까지 제가 그 멀티 토론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는 개인도 중소기업을 운영할 수 있어요라고 해주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만약 지금 줌으로 보시는 분들도 꽤뭐 40명이나 넘게 계시는데 그 느낌을 빨리 가지셔야 됩니다. GPT를 정말 내 그 뛰어난 업무 비서로 잘만 쓰시면 거의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는데 거의 그 숙달된 대학원 조교 정도의 역할을 해요. 그것도 한 명의 조교가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 시키는 만큼 숫자만큼 작업을 합니다. 그래 봐야 돈은 한 달에 20불밖에 안 나갑니다. 이 책이 엊그저께 나왔는데 이 책이 지금 이거 몇 페이지죠? 보시면 51페이지? 51페이지? 여기 있네. 53페이지로 바뀌었네. 자, 이 책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 책에 지금 쓴 그림입니다. 여기 처음에는 이 그림을 처음 이거 뭐죠? 재교지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왔었어요. 이 책이. 사람 몸뚱아리를 이렇게 엉덩이 뒤로 완전히 잘라놨어. 그래서 출판사에 연락을 했죠. 아니, 사람 그림에 대한 예의가 있죠. 어떻게 몸뚱아리 이렇게 잘라놓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 출판사 사장님이 아니, 저희한테 보내준 사진이 원래 잘려 있는 거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저 어떻게 뭐 할 수 없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긴 왜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는 그 GPT가 아니라 그 그림 그리는 그 삼총사가 있어요. 그림 생성 AI 삼총사가 하나가 달리, 아까 우리가 산타클로스 썰매 그려줘라고 했던 아이가 그 달리 3라고 하는 아이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무슨 콜로라도 무슨 그 미술에서 대상 받았다고 하는 이제 그 그림 그렸던 아이가 미드저니.
그리고 요거는 그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 이런 그 디자이너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있는데 그 디자인 서비스 이름이 클립 드랍이라고 하는 서비스예요.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만들어 놓은 그 디자인 전용 사이트인데 여기에 언크롭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면요. 사진에 없는 부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 넣어주고 나서 야, 이 뒷부분에 저기 엉덩이 부분 좀 살려줬으면 좋겠거든 라고 1차로 요구했더니 이런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근데 뒤에 뭐가 이렇게 막 뭐 자전거 체인 같은 거 막 이렇게 나오고 이제 어지럽고 뭐죠? 예, 뭐좀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뒤에가 너무 어지럽잖아. 이거 좀 지워줘야 되겠어. 이거 지워주는 작업은 클린업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지운 다음에 좀 전에 제가 책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요 지운 AI로 작업한 요 이미지를 결국 책에다 넣어서 지금 이제 뭐 책이 나온 거예요. 이런 게 정말 그 간단하게 되거든요. 하나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요 서비스는 클립드랍이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요 서비스입니다. 보시면 스테이블러티 AI라고 하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거고요. 이 툴을 열어보면 툴이 거의 한 10대까지가 나와요. 여기 보면 클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지 업스케일러, 리라이트, 리무브 백그라운드, 뭐 리이미진, 뭐 스테이블 두들, 텍스트 리무버. 여기 보면 맨 아래쪽에 언크랍이라고 있습니다. 요 기능을 쓴 거예요. 요 기능. 자, 이 기능을 쓰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 이런 게 가능해요. 예, 사진을 한 장 끌어다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주로 이제 인스타그램 사진을 찍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그 일반적으로 오늘 오다가도 여기 좀 바로 여기 이거 청교도 오다가 지금 사진 하나 이렇게 찍었거든요. 자, 이 사진을 한번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요. 여기 바탕화면에 넣을까요? 예, 바탕화면에 넣어 놓겠습니다. 35로 끝나는 JPG 파일이에요. 자, 얘를 이렇게 넣어 놓고 예, 그리고 클립 드랍에서 여기 툴즈에서 여기 언크랍을 넣고요. 요 좀 전에 그 받았던 그 이미지를 한번 끌어와 볼게요. 좀 전에 바탕화면에 35로 했던 거, 요 이미지죠. 열기. 자, 크랍은 전체 사진이 있을 때 그 사진의 일부를 잘라내는 걸 보통 언크랍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안 들어오지? 나와라. 예, 이렇게. 사진의 일부를 잘라내는 게 크랍인데요. 언크랍은 거꾸로 붙이란 뜻이에요. 없는 장면을 붙이란 얘기거든요. 이거 찍는다고 인스타그램용으로 이게 정사각형을 찍었는데 막상 이 그림을 쓰려고 했더니 이 사진을 쓰려고 했더니 블로그에다 좀 넣어야 되는 상황이라 너무 이렇게 달랑 정사각형을 넣으면 요 좌우가 너무 허전해 보여. 이럴 때. 그러면 이 좌우를 만들려고 하면 됩니다. 요 아래쪽에 가보면 네, 여기 넥스트 버튼이 있거든요. 넥스트 눌러요. 그러면 저렇게 생긴 이미지에다가 얘가 좌우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제일 그럴듯하게 제일 손을 안 대고 진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싶은 느낌이 들 때까지 만들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뭐 요거는 지금 건물이 워낙 독특해가지고 다른 거랑 좀 이제 어울리지 않아서 그렇지만 이게 그 어떨 때 보면요, 오 진짜 이거 뭐 진짜인지 뭐 이게 실제로 그 구분이 안 되는, 오 저거 진짜 같아라고 하는 그 느낌이 깜짝같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게 가능하고요. 또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런 건 쉽게 말하면 없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건 아무리 베테랑 디자이너들한테 뭐 30년 경력이 있는 베테랑 디자이너들한테 며칠을 줘도 못 만듭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도 아니고 사진을 그려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기껏 사진을 불러왔는데 뭐 보기가 싫은 대목이 하나 있어. 아주 아름다운 뭐 그림을 그렸는데 예, 뭐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 끼어 들어가 가지고 뭐 보기가 싫어.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껏 사진 찍어놨는데 여기 이상한 지금 여기 뭐좀 조명등 같은 게 하나 들어가 가지고 보기가 싫어. 조명등 스크린 없어져. 예,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치워버립니다. 예, 삭제. 이 나뭇가지가 좀 너무 하늘을 가리고 있어가지고 어지러워. 나뭇가지 좀 없애버리고 싶어. 그럼 여기 칠해가지고 이렇게 없애버리세요. 자, 난 하늘만 필요해. 여기까지 없애줘. 네, 그리고 크릿. 이게 예전에 그 프로 디자이너들한테 해달라고 그래도 밤을 새워서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이렇게 좀 깔끔하게 안 지워지면 한두 번 더. 청소, 클린업이니까 청소만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작업들이 그냥 뭐 내가 디자인 능력 하나도 없어도요. 그냥 그 AI 도구들을 이렇게 이용하면 이렇게 순식간에 이게 된다니까요. 얼마나 깔끔해집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이 AI 그 생성 AI 특히 이미지 생성 AI 이런 기능들 때문에 제일 먼저 쫓겨나고 있는 게 지금 웹 디자이너들이거든요. 필요가 없어요. 뭐 요 뒤에 투명하게 만들어 가지고 뒤에 다른 화면 만들어줘. 이게 요 화면 요거 그대로 한번 다운 받아 가지고 요거 D를 이게 다시 일로 해가지고 한번 저장해 볼까요? 바탕화면 다시 일로 저장을 하고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스- 여기 보면 스카이 리플레이스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찍는 사진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진들이 항상 하늘을 배경으로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늘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찍은 사진을 밤에 석양에 찍은 사진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게 푸른 하늘 사진인데 지금 여기가 요거를 저녁 하늘로 바꾸시고 싶어.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누르고 선택하고 누르고. 그러면 이제 하늘로 돼 있던 저 부분을 그냥 석양 노을이 지는 화면으로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뭐 저녁 노을이 지는 화면이 만들기도 하고 이런 기능까지를 그냥 일반적으로 해요. 이렇게 이런 기능들이 이렇게 13가지나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 옛날 전문 디자이너들한테 거의 밤을 새워서 시켰어야 되는 일들을 다 그냥 누구나 그 사진만 하나 딱 올려놓고 그냥 아주 가볍게 해버릴 수 있도록. 심지어는 여기 리무브 백그라운드 뒤 배경을 투명하게 시켜가지고 요거를 순식간에 다른 그 이미지로 이제는 이미지를 합성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어떻게 해요? 저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기 리무브를 먼저 백그라운드를 먼저 지웁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물만 달랑 놔두고 얘가 싹 지워버리죠. 자, 이렇게 지워버린 요 그 이미지에다가 입힙니다. 뭐를? D를 이번엔 요걸 2로 바꿔놓고 저장할게요. 이렇게 한 요 이미지를 이번에는 이제 백그라운드를 리플레이스, 교체를 해주세요. 백그라운드 지우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가져온 다음에 2번이었죠. 투명한 이미지를 가져와서 요거 조금 자리 옮길 수도 있고요. 좀 그 그림을 좀 이렇게 줄일 수도 있거든요. 자, 여기다가 이 뒷 배경을 뭐라고? 지금 뭐 푸른 하늘이니까 블루 스카이보다 그냥 뭐 황혼에 뭐 달이 뜬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밤 풍경 그 뭐 달이 뜬 뭐 밤 풍경 같은 게 볼까요? 달이 뜬 문라이트 LIGHT 그러니까 비치는 나이트 랜드스케이프 NIGHT 뭐 밤하늘 하늘이 스카이 뭐 예를 들면 밤하늘에 달빛이 비치게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글씨를 요 뒤에 넣고 싶은 배경을 텍스트로 쓴 다음에 제너레이트 만들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 나올지 저도 몰라요. 그냥 AI가 알아서 만듭니다. 저 네 가지의 키워드를 조합을 해가지고 밤하늘에 달, 문라이트를 지금 넣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제 풍경 사진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지만 만약 여러분이 어떤 상품 이미지를 놓고서 뒷 배경을 그냥 어울리는 어떤 사진을 만들고 싶다. 그냥 밤새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중에서 하나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 골라 쓰시면 돼요. 예전 같으면 상품 이미지 하나 그 쇼핑몰에 올리기 위해서 막 뭐죠? 막 촬영, 찍사 부르고 뭐 로케이션 어디서 찍으면 좋을지 장소 찾고 또 뭐 막 데코레이션 하려고 스튜디오 막 가서 뭐 소품 찾고 이러던 시절이었었는데 지금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말 그 단어 몇 글자 가지고 저렇게 순식간에 계속 그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뭐. 예. 자, 이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지 지우고 없애고 바꾸고 키우고 넓히고 다시 만들고 뒤집어 엎고 다 합니다. 순식간에. 예전 같으면 밤새도록 했었던 일들. 이제는 어디까지 가능하냐면요. 모델한테 내가 사고 싶은 그 쇼핑몰에 옷 하나 다운받아가지고 입혀봐요. 자동으로 코디해 줍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옷걸이에다가 달랑 이제 뭐죠? 옷만 걸어가지고 판매를 하는 그런 쇼핑몰하고 이렇게 이쁜 모델을 써가지고 입혀가지고 이런 코디를 한 상태에서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파는 상품하고 어느 게 많이 팔릴 것 같으세요? 실제로 이건 통계로도 나와요.
견물생심이라고 이쁜 모델이 이쁜 옷을 입고 있으면요. 똑같은 옷도 훨씬 이뻐 보입니다. 그래서 사게 돼 있어요. 가능하고요. 모델 만드는 거 어려워 보이시죠? 이거 저거 텍스트 몇 줄이면 나와요. 코리안 뷰티풀 걸, 에이지 30, 목에 약간 가슴선이 보이게 해줄 것, 머플러가 좀 날리고 머리카락이 좀 흩날렸으면 좋겠어. 몇 마디만 쓰잖아요. 영어로. 바로 만들어줘 저렇게. 일이 없습니다 지금. 다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보는 것처럼 상품 이미지 만들어 놓고 뒷 배경을 더 자이언틱하게, 더 그린그린하게 만들고 싶으면요. 이거 책상 앞에서 찍은 겁니다. 제 집에서. 예. 뭐죠? 그 건강식품 그 뭐죠? 그 알약으로 먹는 거. 예. 보고 이렇게 만들어서 놓으면 그럴듯하게 보이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텍스트를 가지고 영상도 만들어냅니다. 이게 지금 런웨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그 정지 이미지를 가지고 그 영상,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례인데 한번 보실래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비용이 좀 들어가는 그 유료 서비스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막 15초짜리 CF 영상을 하나 만든다고 치면요. 5장의 정지 컷 5장을 3초씩만 그 움직이게 만들어서 조합만 시켜도 그러면 15초짜리 CF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뭐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컬렉션, 비디오. 그동안에 여기는 그 처음에 한 200크레딧까지인가는 그 저거를 여러분이 공짜로 써보실 수가 있어요. 이미 저는 시간이 좀 다 차가지고 지금은 이제 새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안 주어지는데 이게 젠2라고 하는 서비스거든요. 이게 제너레이션 2. 그래서 이미지를 가지고 이런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고 텍스트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에셋.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예전에 한번 만들었던 건데 그냥 아까 코스모스 벌 가득 핀 뭐 가을 풍경 그려줘라고 한번 제가 했던 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 요거 한 장을 딱 넣어놓고 요거 움직이는 영상으로 만들어줘라고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갑니다. 구름이 움직이면서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는 게 보이죠. 이게 3초 내지 4초. 이걸 순식간에 만들어내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주는 서비스들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상 이 뭐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동영상을 연결해 가지고 정지 영상을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고 동영상을 가지고 CF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것도 이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 제품이 정말 좋은 제품인데 전 세계에다가 홍보를 해도 어디 꿀리지 않을 그런 제품인데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겠어. 근데 우리 사장님이 영어를 못해. 이런 경우. 사장님의 영어 목소리 필요한 게 아니고요. 사장님의 목소리를 보이스만 땁니다. 목소리 톤하고 억양만 따고요. 그분의 또 이렇게 앉아서 스냅 사진 한 장만 딱 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사의 제품이 어떤 홍보물이, 어떤 제품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이제 GPT한테 가서 요구를 합니다. GPT야, 우리 제품이 이러이러한 제품인데 전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었거든. 요거를 3분짜리 영상용으로 홍보를 하고 싶은데 영문으로 그 대본을 써줘. 라고 얘기하면 GPT가 쭉쭉쭉쭉 써줍니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 목소리에다가 우리 사장님 정지 영상에다가 GPT가 써준 그 3분짜리 대본을 집어넣고 자, 이 세 개를 합성해가지고 지금부터 영상 만들어줘. 라고 하면요. 깜짝같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내가 영어를 할 줄도 모르는 우리 사장님의 그 해외 영어 홍보용 동영상을 뚝딱 하고 만들어낼 수 있어요. 조금 비싸죠? 48불 되겠습니다. 월. 근데 이 돈이 아까워가지고 만들 수 있는 해외 홍보 영상을 내가 안 만든다? 바보 같은 거죠. 이 돈이 아깝다고? 아까우면은 그런 분들은 장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비즈니스 하시면 안 돼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다행스럽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구루라는 서비스, 옛날에 A클럽 만들었던 그 개발자가 만든 한국형 그 AI 그 동영상 편집기예요. 구루라는 서비스입니다. 요거 잘 쓰시면요, 거의 1분짜리 홍보 영상 같은 거는요, AI의 어떤 그 조합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거의 10분 안에 만들어요. 이건 제가 시간 관계상 통과. 우리나라가 그 이 인터넷 트래픽이 굉장히 그 이 인프라가 좋은 나라여 가지고 영상 프로그램에 대한 이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 해외에서도 굉장히 떴던 이 스마트폰 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떴던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이번에 AI 기능을 더 도입한 저 브루라는 서비스 같은 경우도 잘만 쓰시면 정말 빠르게
그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서 옛날에 우리 유튜브 영상 10분짜리 같은 거 만들어 올리려면 밤을 새고 거의 막 한 10시간씩 작업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1분짜리 영상을 10분이면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영상 만드는 그 뭐죠? 저는 뭐 프리미어 같은 영상 편집기 툴을 쓸 수가 없어서 유튜브를 못 해요라는 얘기는 이제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AI에 기반한 편집기들을 이용하시면 비디오 만드는 게 1도 없어요. 이런 경우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혹시 이거 안 쓰시는 분이 있을까 봐서. 자, 여기 책 한 권이 있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스크업이라는 서비스를 안 쓰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에스크업은 서비스예요, 그냥. 앱도 아니에요. 그냥 그 카카오의 플러스 친구라고 그러죠. 지금은 이제 채널 추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자, 카카오 열고요. 여기 카카오 메뉴 중에 보시면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오픈 채팅이고요. 여기 앞에 있는 게 일반 채팅입니다. 개인들이나 단톡방 하는 건데 여기를 선택하셔도 여기 개인 채팅방 가셔가지고 여기 맨 위에 그 검색창에 가가지고 검색 버튼 누르고 아까는 챗GPT 영어 7자치라고 그랬죠. 이번엔 에스크업이라고 5자만 치시면 됩니다. 에스크업이라고 치시면 여러분이 아직 이 에스크업하고 친구를 안 맺어 놓으셨으면 여기 채팅방은 안 뜰 거예요. 밑에 친구 중에 에스크업, 에스크업 채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텐데 여기 보라색 배경에 그 눈사람처럼 생긴 이 아이랑 친구를 맺으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 지금 저는 맺어져 있으니까 여기 CH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만약 끊어놨으면 이렇게 노란색 CH 플러스 채널 추가라는 뜻이에요. 요게 뜰 거예요. 자, 요 채널 플러스를 누르는 상태에서 친구를 맺으면 그다음부터는 얘랑 채널 추가 눌러서 그러면 이제 이게 X컵을 눌렀을 때 찾아보면 이제 이렇게 방이 떠요. S컵하고 채팅 방이 뜨는데 얘는 단톡방이 아닙니다. 나랑 S컵이랑 둘이서 나누는 대화방인데 이 대화방이 실제로 답을 하는 아이가 GPT예요. 그래서 S컵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개인들 간의 이런 그 1대1 창이 뜨는데 나랑 GPT랑 대화를 나누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 업스테이지라고 하는 친구들이 만든 이 그 기능인데 이 서비스가 이 친구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OCR 기능이 정말 탁월한 아이디어 기술이 OCR 요거 이미지를 그 이미지 안에서 텍스트를 긁어내는 거. 자, 한번 제가 참고로 보여드릴게요. 자,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아까 제아의 고수들 책 한 권을 이렇게 찍겠습니다. 아이 넘어갔어. 다시. 자, 이렇게 찍은 다음에 이 책을 그대로 이 책으로 이미지 된 거를 그대로 아까 이 S컵에 가가지고 아래쪽에 보면 플러스 버튼 있죠? 메시지 보내기 플러스 버튼 누르면 여기 이미지를 보낼 수도 있어요. 좀 전에 보았던 책 있죠? 요거 넣고 업로드만 시키잖아요. 그럼 이거 순식간에 이거 텍스트로 그냥 뽑아내요. 여기. 여기 매출이 커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매출이 생기니. 이렇게. 넣으면 뭐 묻지도 싸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이미지로 돼 있는 것 중에서 텍스트가 있으면 얘는 무조건 긁어내요. 근데 이게 한글도 굉장히 인식력이 좋습니다. 챗GPT한테 이미지 넣고 뽑으라고 그러면요. 아직은 얘가 좀 부진해요. 한번 볼까요? 똑같은 사진을 좀 전에 이 사진이었죠. 위로 올라가서. 자, 이 사진을 제가 한번 세이브를 해놓고 카카오톡에 세이브 됐겠죠. 이걸 GPT-4한테 가서 해석을 한번 해보라고 할게요. 호야, 내가 지금 사진을 한 장 넣을 거거든. 카카오톡 받은 파일에 들어왔겠죠. 어느 걸까요? 요건가요? 아닌데. 오늘 날짜. 요건 것 같다. 이건 3일인데. 좀 전에 그거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 한번. 카카오톡에 요 사진 아까 좀 전에 아까 거기서 찍었던 사진을 한 다음에 요거를 읽어보라고 하면 오늘 날짜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보이네요. 분명히 어디로 들어왔을 텐데. 네. 찾으면 얘도 읽어내긴 읽어내거든요. 근데 그 GPT-4의 이 OCR 그 판독 기능은 이 앱스크업에 비하면 많이 떨어져요. 특히 한글 쪽은 많이 뒤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글을 가지고 이런 추출을 해서 텍스트화 시키고 싶으시면 이 에스컵을 잘 활용을 하시면 정말 좋아요. 자, 그다음에 그 네이버의 그 클로바 노트 이거 잘 활용하시면 예, 음성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바로 따는 건 기본이고요. 여기 오른쪽에 AI 요약이라는 기능이 새로 생긴 게 이게 한 9월부터인가 여름부터인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2시간, 3시간씩 서로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강연을 한 것들 녹음을 딴 다음에 그냥 녹음을 올려만 주면요. 예, 거의 A4 두세 장 정도의 그 요지만 딱 요약해 주는 기능은 탁월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자들은 지금 안 쓰는 기자들이 없거든요. 이 기능들을. 예, 그래서 이런 거 괜히 애꿎은 그 신입사원들 회의록 작성하라고 거의 그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요. 회의록 쓰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작성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거를 나중에 그 요약하는 것도 정말 그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클로바 노트 같은 거 꼭 쓰게 하시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연구 논문도 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런 것도 이제 대신해요.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어떤 것도 해주냐면 제 사이트를 하나 보여드리면 제 사이트 중에서 그 인강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강의했던 내용들을 뭐 동영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해가지고 예, 올려주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에 가보면 제가 24시간 이 장사를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좌판을 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맨 끝에다가 이렇게 어서 오세요. 챗GPT가 24시간 저 대신 응답을 해드릴 겁니다라고 이렇게 좌판 하나 붙여놔요. 이게 일종의 저겁니다. 자동 응답기예요. ARS 24시간 자동 응답기입니다. 저희 방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뭐가 궁금하세요? 묻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고서요. 뭐 AI 공부방이 뭐 궁금하시다고요? 라고 하면 답을 하게 만듭니다. 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연락처 남겨주시면 더 좋은 자리 줄 수도 있는데 남겨드릴까요? 예 하면 예, 여기서 받습니다. 이름, 예, 최규문, 그러면 이메일 주소 뭐라고 묻겠죠? gmail.com. 아이고, 영어로 써야 되는데 한글이었네. 예. 1.com 넣고 엔터. 그러면 이제 전화번호 한 번 더 묻겠죠? 010-2216-8775. 오케이, 엔터. 자, 그러면 아하, 예, 잘 받았습니다라고 하고요. 예, 그래요. AI 초이스, AI 미는 초이스 AI 공부방이 궁금하시군요. 묻고 싶은 내용 얘기해 보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요? 이게 지금 말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 되게 짧게 질문합니다. 길게 안 해요. 웬만해 가지고는. 근데 옛날 같았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요라고 하면 얘가 보통 답을 제대로 못 해요. 근데 여기 보면 예, 디마블스 온라인 교실 강좌 진행 과정은 예, 각각 그 강좌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디 어디를 확인하세요라고 하고 더 궁금한 게 있습니까라고 하면 아니 그러니까 AI 공부방은 언제 하냐고.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답이 안 나오면 AI 공부방 언제 하냐고요. 예. 이런 식으로 조금 키워드를 더 주면 요거에 대한 답을 아하, 뭐 그걸 요구하시는 거군요. 예, 맞아요. 그럼 AI 공부방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진행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요? 그러면 또 물어보면 되죠. 뭐 가격은 얼마예요? 뭐 묻고 싶다든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라든가.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질문 문답을 얘가 대신 하는 동안 예, 저는 놀아도 된다는 겁니다. 저는 딴 데 가서 자도 되고요. 딴 데 가서 강의하고 있어도 답은 얘가 지가 알아서 다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답한 거 그냥 이렇게 내비두면 나도 책임 못 지는 엉뚱한 답을 얘가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얘를 모니터링 상태로 다 집어넣습니다. 이거 구글 드라이브로 연동을 해놓으면요. 챗봇 쪽으로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가 뭐라고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GPT가 뭐라고 응답했는지 다 기록이 남습니다. 이건 제가 그 오픈 소스를 이용해 가지고 개발하는데 한 3일 정도 걸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제가 한 6월부터인가 이걸 쓰고 있는데 이제는 뭐죠? 제 가게 전방에 뭐죠? 관리자가 필요 없어요. 얘가 다 응답을 하니까요. 보세요. 23일 날 오후 3시 31분 AI 공부 언제 해요? 여기 누가 물었는지 다 나오죠. 이렇게 물어본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답했다는 거고 이 답한 거에 대해 질문한 사람은 이 사람들이 했다는 얘기예요.
다 찍히니까 나중에라도 지나가고 나서라도 이제 얘가 엉뚱한 답 했네라고 생각되면 얼른 이분한테 연락해가지고 아이고 제가 노는 동안에 GPT가 엉뚱한 답을 했네요. 죄송합니다라고 수정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여기 유저들이 보내는 메시지들, 묻는 질문들이 뭔지를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러면 아하, 우리 사이트에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바스란히 묶어가지고 패큐리스트라고 그러죠. 잦은 질문들에 대한 어떤 그 응답지를 미리 정답지를 다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굳이 막 어렵게 매번 답을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을 조금만 활용을 하시면 얼마든지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예시를 드렸던 그 이제 그 이런 그 AI 기능들을 추가로 좀 써먹으면서 아까 지금 마이GPT 그 내가 매번 반복적으로 매일처럼 해야 되는 일들은 앱을 아예 만들어 놓고 쓸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조금 쓰시는 걸 공부를 하시면 진짜로 AI를 진짜로 쓸만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이제 24년이 이제 바로 다가왔으니까요. 그 여러 가지 AI가 갖고 있는 기능들이 숱하게 많지만 오늘 줌으로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직접 와 주신 분도 계시니까 딱 5가지만 배워서 쓰시라 내년도에.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챗GPT 월 20불의 비용을 뽑고도 남습니다. 예. 내 회사 로고 심볼 마크 아까 제가 명함 만드는까지 시연 안 해드렸지만 명함 만들어달라면 명함도 만들어줍니다. 도안 딱 만들어줘요. 그다음에 그 비디오 편집기 아까 그 블루가 됐든 뭐가 됐든 꼭 그 사용법 좀 공부하세요. 어렵지도 않아요. 그거 배우는데 30분도 안 걸립니다. 그거 가지고 쇼츠 영상 혹은 제품 홍보 영상 만드는 거 꼭 좀 쓰시고요. 앞으로 그 유튜브 쪽에 채널을 개설을 하지 않고 우리 상품이나 우리 회사를 홍보하는 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모든 컨텐츠가 영상화되고 있는 추세고요.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책이나 홈페이지도 제대로 안 봐요. 영상에 유튜브에 와서 찾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형태든 간에 내 홍보물은 영상으로 만드신다는 거를 꼭 염두에 두세요. 옛날에는 편집기가 어려워가지고 이걸 하란 말을 못했는데 이제 AI 편집기가 나와 있는 마당에 뭐 편집을 못해서 유튜브를 못 만들어라 소리를 하면 안 되는 시기가 왔거든요. 신제품 아이디어 내고 싶을 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멀티페르소나 기법, 손정희 회장이 소프트뱅크 직원들 시켜가지고 1년에도 10,000개의 그 신상품 아이디어를 낸다고 했던 그 기법들 꼭 공부해서 쓰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사진이 부분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요. 지워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없는 부분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는요. 클립드랍 서비스 저거 한 달에 10,000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 돈 아끼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지고 원 없이 쓰세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만들어서 운영할 때 매번 사람한테 그 전화 받도록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AI 챗봇 만들어 가지고 24시간 자동 응답하게 만드세요. 이번에 얼마 전이 지난주였나요? 국민은행에서 그 내년도 콜센터 요원 그 재계약할 때 240명 한꺼번에 잘라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로 사회 문제가 됐었잖아요. 뭐 20%가 줄었는데 어떻게? 그 뭐죠? 챗GPT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 은행 업무에 대한 그 자동응답을 시키니까 실제로 이 그 뭐죠? 콜 업무의 20%가 줄어서 줄 만큼 인원을 자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문매를 맞았죠. 우리 어떻게 먹고 살라는 얘기냐라고 해가지고 그냥 깨갱하면서 다시 이제 그 전원 그 고용 승계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이건 이제 국민은행이나 되니까 그 정도의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뭐 굳이 회사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뭐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회사들은요 내년 되면 AI가 할 수 있는 모든 업종에서 그동안 사람을 썼던 비용들은 다 잘라내기 시작할 겁니다. 저도 지금 AI 쪽 관련된 기업을 한 지금 1년 정도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 일선에 가가지고 회사 그 사장님들 만나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물어봅니다. 요거 개발하면 몇 명 인건분 절약할 수 있어요? 그 인건비 연봉 절약되는 만큼 개발비 저희가 낼게요라고 하거든요. 다른 거 하나도 요구 안 합니다. 인건비 몇 명분 줄일 수 있어요? 개발비 얼마 드나요? 이거밖에 안 물어봐요. 그만큼 지금 AI의 어떤 적용은 이미 그 개인들의 일상적인 그 업무뿐만 아니라 그 기업들의 그 인건비 사람 채용까지 이미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올해까지는 이걸 뭐 하면 좋아요 정도겠지만요. 내년부터는 안 하면 망해요. 안 하면 경쟁이 뒤지는 상황이 지금 이미 코앞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도 많긴 하지만 그 일자리라든가 그다음에 이 AI 위험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저작권 문제 토론해야 될 내용들은 무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일은 없거든요. 최대한 많이 공부하시고 실제로 현업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좀 익히셔가지고 최대한 잘 써먹는 그런 2024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90분 예정하고 했는데 조금 길어졌네요.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래 제일